안녕하세요. 마루스 꿀잠 동화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 있었답니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소아마비였지요.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 그 병으로부터 아이들을 꼭 지켜주고 싶어한 소년이 있었어요. 조용히 책을 읽으며 깊이 생각하던 그 소년은 어른이 되어 온 세상의 어린이를 지켜줄 백신을 만들어내셨답니다. 오늘은 용기와 나눔으로 세상을 밝혀주신 분, 조너스 소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아요. 옛날 미국의 뉴욕이라는 큰 도시 안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조너스 소크. 훗날 세상의 수많은 어린이를 지켜줄 위대한 인물이었지요. 조너스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옷을 만드는 작은 일을 했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새 옷을 살 여유도 장난감을 살 돈도 많지 않았지만 그 대신 조너스의 집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답니다. 조너스는 어릴 적부터 조용한 아이였어요. 밖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걸 더 좋아했지요. 어머니는 종종 조너스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우리 아이는 참 특별해. 언젠가 꼭 큰일을 해낼 거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조너스 자신조차 자기 앞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어느 해 여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지 못하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병원에 누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병의 이름은 소아마비였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소아마비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몰랐어요. 갑자기 찾아와 아이들의 몸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어요. 부모님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얘야, 밖에 나가지 마라. 놀이터는 위험해. 수영장, 학교, 심지어 도서관까지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도시에는 두려움만 가득했답니다. 조너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하지?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된다면 꼭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 순간 조너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의사가 되고 싶다. 조너스는 공부를 무척 열심히 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밤이 깊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책을 읽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선생님께 묻고 또 물었지요. 친구들은 조너스는 왜 이렇게 공부만 해? 라며 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너스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난 세상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시간이 흘러 조너스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건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야. 나는 의사가 되어야 해. 의대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책에는 어려운 글자가 가득했고 실험실에서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어야 했지요. 어떤 날은 실험 도중 불이 튀어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어떤 날은 밤새 준비한 실험이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너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이건 단지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연습일 뿐이야. 의학 공부를 하며 조너스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니야. 명예를 얻고 싶어서도 아니야. 내가 가진 지식과 노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야 해. 그의 이 다짐은 어린 시절 무서운 소아마비로 고통받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이제 조너스는 본격적으로 연구자가 되어 소아마비라는 무서운 병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너스 소크는 의사가 된 뒤에도 늘 한 가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소아마비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너스는 백신 연구의 길을 선택했답니다. 연구실은 언제나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과학책들이 쌓여 있었고 실험 도구와 시험관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지요. 조너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실험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다시 실험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성공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시험관이 깨져 실험이 망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실험용 동물이 모두 아파버리기도 했습니다. 연구자 동료들조차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지요. 그럴 때마다 조너스는 조용히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아야 해. 내가 멈추면 아이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으니까. 오랜 실패 끝에 마침내 조너스의 연구에서 희망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이러스를 죽이되 백신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지요. 드디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조너스는 기쁨에 잠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이 백신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지요. 1954년 미국 전역에서 역사적인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무려 18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조너스의 백신 시험에 참여했답니다. 부모님들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 조너스의 마음도 무겁고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다시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너스가 만든 소아마비 백신은 효과가 놀라울 만큼 뛰어났고 안전했어요. 온 나라가 환호했고 신문마다 소크 박사, 소아마비를 물리치다 라는 제목이 실렸지요. 아이들은 다시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답니다. 백신이 성공하자 사람들은 조너스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이 백신의 특허는 누구 소유입니까? 특허를 가지면 조너스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너스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지요. 특허요? 백신은 태양처럼 바람처럼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모두의 것이어야 해요. 그 한마디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조너스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을 선택한 것이었지요. 소아마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거의 사라지게 되었어요. 조너스는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늘 겸손했어요.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연구를 멈추지 않고 다른 병을 막는 방법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지요. 오늘 우리는 무서운 병에서 많은 아이들을 지켜주신 조너스 소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돈이나 명예를 바라신 게 아니었지요. 그저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셨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진정한 영웅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제 눈을 감고 따뜻한 나눔과 용기가 가득한 세상을 떠올리며 포근한 꿈나라로 함께 떠나볼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